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46번째 이야기입니다. 금융세제 개편안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계산 구조를 큰 틀에서 보여드리고 하나씩 설명해 보려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종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1. 주식을 매도하고 얻는 소득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펀드 양도로 인한 소득이나 펀드의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펀드에서의 이익. 3. 채권을 매도하고 얻는 소득인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국내, 국외의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끝으로 6.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주식의 소득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KOTC 거래 중 중소 중견기업 주식 및 그 외 주식 거래를 구분했고, 펀드의 소득에서는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와 그 외 펀드를 구분한 것 잘 봐주시고, 각 소득별로 색을 달리한 것도 눈여겨봐 주세요. 제가 어떤 소득은 연두색으로, 어떤 소득은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금융투자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표를 보시면 1번 주식, 3번 채권, 4번 투자계약증권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세무사로서 매우 의미 있는 개정 부분은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인데요. 현재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고, 계좌간 대체입 출고 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할 줄 아는 세무사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명쾌하게 이제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저 같은 근무세무사도 이젠 편해졌지만,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고객이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복잡한 계산 때문에 꽤 높은 수수료였는데, 이젠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평균법으로 매우 간단해졌으니 개업한 대표 세무사들은 수수료 원천이 줄어들어 아쉬워할지 모르겠으나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은 줄어들었으니 다행입니다. 이동평균법이 구현되면 증권사의 시스템만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이나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개별법이란 내가 이번에 양도한 것이 언제, 얼마를 주고 산 것인지 그 취득가액을 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 펀드, 5번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6번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안에 이어 대통령령의 개정안까지 나와봐야 자세하게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사실 펀드,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울 테고 증권사에서 앞으로 시스템을 잘 구현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주식부터 6번 파생상품까지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종류별 소득금액을 합하면 드디어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소득금액을 합한 값이 0보다 크면 금융투자 소득금액이라고 하고, 0보다 작으면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정이 있죠. 바로 많은 납세자들이 힘들고 억울해했던 결손금의 2월 규정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6번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그 결손금액을 향후 5년간 2월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의 공제 방법은 뒤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표에서 강조할 것은 각 소득 중 어떤 소득에는 연두색을, 나머지 소득에는 주황색 표시를 했으니 여전히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립니다.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더해서 금융투자 소득 금액을 구해야 하고요. 이를 다시 연두색 소득과 주황색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 발표 이후에 핫한 이슈가 됐던 기본공제 때문인데요. 연두색의 소득에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고 그 외 주황색의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하게 됩니다. 5천만 원 공제 대상은 1번 주식 등 양도소득과 2번 펀드 등 소득 전부가 아니라 1번 주식의 소득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KOTC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의 양도소득만이며 2번 펀드의 소득 중에서는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만 해당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금융투자 소득은 전부 다 250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기본공제 5천만 원과 250만 원은 법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6월 중에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1차적으로 보도자료가 있었죠. 그때는 기본공제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의 언급 등으로 개정안에는 5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즉 기본공제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수년이 흐른 먼 훗날에는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다시 조금 낮아지거나 2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발표에서 3천만 원도 4천만 원도 아닌 2천만 원으로 발표했었던 당초의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기준이 2천만 원이니까 이 기준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온전히 짧은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당초 이 규정을 만들 때 기본공제 2천만 원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런 생각으로 당초 안이 2천만 원이었던 것이라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5천만 원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는 다시 낮아지거나 2천만 원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1, 2년, 3, 4년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요. 5년 그 이상이 훨씬 지나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 사견입니다. 어쨌든 연두색 소득에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고 그 외 나머지 주황색 소득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하는 것 아시겠죠? 개정안 원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이어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표는 약간 달리 작성했습니다. 개정안 원문을 충실하게 그려내다 보니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곧바로 2월 결손금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연두색의 금융투자소득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주황색의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각각의 공제 후 합친 금액을 2월 결손금 공제 대상 소득이라고 제가 임의로 칭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률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 계산 구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2월 결손금도 연두색과 주황색을 구분하게 되고 연두색 금융투자 소득 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두색에서만 차감하고 주황색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황색 금융투자 소득에서만 차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해된다면 연두색과 주황색 소득, 즉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서로 간에 통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해결이 됩니다. 계산 구조 중에서 1번 주식 등 소득부터 6번 파생상품 소득까지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 방법에 따라 종류별 소득금액을 합하면 금융투자 소득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 결손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손금이라 함은 연두색 소득이냐 주황색 소득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즉 종류별 모든 소득 금액을 합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이를 결손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결손금을 내년으로 넘기면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개정안 원문에서 정의하기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계산할 때에는 연두색과 주황색을 구분해서 계산하라고 했고, 뒤이어 차감해주는 2월 결손금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정안 원문을 충실히 담아내려면 제가 작성한 계산구조처럼 우선 연두색과 주황색의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기본공제 5천만 원과 250만 원을 적용하고, 이렇게 구분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저는 2월 결손금 공제 대상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기본공제까지 적용한 후의 금액을 하나로 합친 금액에 2월 결손금을 차감해주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단계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를 합쳐서 플러스인 경우에 금융투자 소득금액, 마이너스인 경우에 결손금이라고 하고, 세 번째 단계로서 플러스인 경우 금융투자 소득금액을 다시 연두색과 주황색으로 구분하여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해서 계산한 다음, 네 번째 단계로 이를 하나로 합친 금액 전체에 비로소 2월 된 결손금을 차감해야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간단해졌습니다. 현재 10%에서 3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금융투자소득 전체에 대해서 20% 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25%를 적용합니다. 즉 2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간혹 과세표준 3억 원을 넘으면 전체에 대해서 25%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진세율이라 함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세율을 적용하는 의미이므로, 만약 과세표준이 4억 원으로 계산됐다면 3억까지는 20% 적용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25%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율 적용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계산 구조상 이후로도 감면세액이나 결정세액, 이런 법률상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상황만 설명하고자 하므로 산출세액 계산 단계까지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실 이야기에서는 예고편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남은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46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